한국 분들 랜로드들은 특정 인종을 넣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많이 그러지. 네. 아니 근데 한국 사람들뿐이 아닐 것 같아. 그거는 각각의 네. 인종별로 다 비슷할 것 그래, 같아. 난 제일 싫어. 난 제일 싫어. 딱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분들이 불법입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랑 같이 일을 못합니다. 저는 저 라이센스 걸고 Federal Law를 violate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 한 분 때문에 내가 내 직업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가는 거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시겠다 그러면 다른 브로커를 찾아가시든지 직접 구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한 인종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인종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어. 그렇지. 네. 이게 난 할 말이 되게 많은 게, 이제 내가 했던 일 중에서 이제 뭐 하여튼 일을 하면 이러는 거야. 나 뚱뚱한 사람 보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대놓고 뚱뚱한 사람은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그 라인은 이 기계와 이 기계 사이가 3핏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3핏 안을 자유롭게 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물건 올리는 거, 물건 올릴 때 몇 피트의 물건을 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물건을 들 때 몇 킬로그램을 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회적인 표현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특정 인종이라고 하지 않고 뭐 크레딧 스코어가 이거여야 되고 그렇죠. 뭐 저거여야 되고 조건을 그렇게 폴라이트하게 하는 거지, 뚱뚱한 사람은 안 돼요가 아닌 거지. 그래.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그거 정말 나 무슨 말인지 너무 알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웨어하우스를 한 적이 있었거든.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하면 돼. 왜냐면 이 아이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뚜리핏이면은 뚱뚱한 사람 못 들어가, 솔직히. 그러니까 뚜리핏밖에 안 되고, 그 뚜리핏 안에서 물건을 들어서 이 뭐 7핏 되는 높이에다 올려야 됩니다. 이러면 체격이 딱 나오거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job description 안에 들어가는 거야. 맞아요. 네. 맞아요. 똑같은 거야. 저희도 너무 웃긴 게, 내가 그런 비즈니스를 할 때 그런 사람을 구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restriction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모른 거지. 그치. 그때는 어렸지. 몰랐어. 그래갖고 이제 그냥 job description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사람을 구했어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이해를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지. 그렇지. 당신은 certain size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지 몰랐던 그렇지.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discriminate. 그러니까 이제 your expertise 그렇지. will play really a big part in that. Like 이런 게 어떻게 play out이 되는지. 그래갖고 이제 인플루이를 하이어를 해놓고 보니까 holy cow인 거야. 안 돼. 그래서 결국은 그 인플루이를 다른 잡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긴 거지. 이제 그때는 몰랐으니까. Anyway. 맞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특히 렌트할 때 크레딧 스코어 몇 점, 인컴 3배 이상. 그래. 그렇지. 뭐 이걸 다 해야 되는데 크레딧 스코어 몇 점 이상이어야 된다고 해놓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 되지. 크레딧 리포트를 저희가 직접 뽑는데 뽑을 때에도 크레딧 리포트 에이전시가 있잖아요. 우리 저희 같으면 certifiedcreditreport.com 거기서 뽑는데 걔네들이 모든 저희가 뽑은 레코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할 때는 이 사람 할 때는 TransUnion, Equifax, Experian 세 개를 다 뽑고 이 사람 할 때는 TransUnion만 뽑으면 절대 안 돼요. 그 discrimination. 그게 proof of discrimination이야. Holy. 그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항상 똑같이 모든 사람한테 뭐 criminal history, sex offender record, 그다음에 eviction record 다 똑같이 뽑아야지 이 사람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것만 뽑고 이거 자체가 discrimination인데 얘네들이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한 방에 가는 수당하면 거야. 한 방에 가는 방에 거예요. 가는 거야. 네. 그런데 이제 손님들한테는 그렇게 설명해요. 저희가 only discrimination 할 수 있는 거는 credit score, 그렇지. 인컴과 그렇지. 백그라운드 체크입니다. 거기에 통과되신 분을 저희는 절대로 디클라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understand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 근데 그렇게 정도 되면은 그게 there's a reason why you have those criteria, which means it should prove that they're qualified to do whatever it is that they're.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상식은 갖고 계셔야 일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더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셔가지고 예, 고집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한 그 위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 스페셜리스트가 도와주는 게 they'll save your lives. 그렇지. 그걸 도와주는 건데 그렇지. 그거에 대한 value가 근데 사실 모든 인더스트리가 그런 것처럼 항상 그 레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님들 입장에서는 bad experience가 다 있어. 보험하는 사람들에 대한 bad experience가 있고, realtor에 대한 bad experience, CPA에 대한 bad experience가 있고, whatever else that you put out there. 그거가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사실 그런 눈을 키우면 좋은데 그거 자체를 다 무시하는 건 아니라 이건데. 그렇죠. 근데 결국은 자꾸 이제 그쪽으로 가시기도 하지. 에이, 걔네들은 뭐 다 안 돼. 맞아.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지나고 나서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은 there's nothing else. 진짜 nothing else that will replace a really good specialist. That's really gonna save your life. 이게 셀바이 오너를 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에 대해서도 꼭 한번 셀바이 오너는 이제 피즈보라고 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사인 보면 알잖아요. 그렇지. 보통 에이전트 사인이 아니라 셀바이 오너라고 이렇게 붙여놓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바이어 에이전트면 바이어한테 셀바이 오너라고 이제 말씀드리죠. 리스팅을. 그리고 이 오너, 셀러를 먼저 컨택하죠. 컨택을 해서 내가 바이어의 에이전트인데 나한테 커미션 페이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만약에 그 사람이 보통의 경우에 셀바이 오너라도 바이어 에이전트한테 커미션을 줘요. 뭐 풀리, 네, 풀리 3%는 아니더라도 2% or 2.5% 서저스트를 해요. 그런 경우면 손님한테 이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그럼 오퍼를 넣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죽어도 바이어가 그 집을 산다. 그러면 바이어가 저한테 커미션을 페이하시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컨트랙 자체에 Exclusive Buyer Agreement에 바이어랑 에이전트가 컨트랙을 맺을 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내가 당신한테 몇 %를 줍니다라고 벌써 사인이 돼 있어요. 그거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박 PD가 에이전트가 없어. 길을 가다가 봤어. 셀바이 오너. 그래서 자기가 들어갔어. 이럴 때는 뭘 조심해야 돼? 굉장히 그거는 아예 에이전트가 없는 거지 양쪽 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누가 유리해? 근데 그럴 때? 그럴 때는 셀러가 유리 안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더 리얼 스테이트 익스피리언스가 맞느냐에 따라서 더 달라질 거예요. 근데 바이어 입장에서는 셀러가 그 에이전트한테 줄 돈만큼 깎아준다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 집을 그렇게 간단 하죠. 말이야. 예, 그러나 이제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아까도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에이전트로서 그러니까 그 가장 기본이 왜 우리가 에이전트가 필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나도 충분히 부동산에 대한 상식과 법률적인 상식뿐만 아니라 그걸 이미 다 알아주시잖아. 예, 이미 다 근데 그거를 참 그런 게요. 구글로 아는 상식하고요. 내가 실제로 해본 상식은 또 달라요. 경험은. 근데 이제 일단 내가 이거에 대한 얼마나 해박한 지식과 자신감이 있느냐도 문제고 상대방하고 니고시에이션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룰이나 프로세스가 또 있는데 그걸 안 해본 사람 둘이서 치고받고 하면 이제 결국 싸움으로 끝나서 분쟁이 될 가능성이 많죠. 돈을 넣어라 했다가 어니스마니를 한다 했다가 어니스마니를 누가 홀드할 것이며 그러니까 컨트롤 안에는 굉장히 많은 법률적인 요소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팩트들이 들어가는데 일반인 퍼블릭 두 사람이서 컨트랙을 맺는다는 거는 자연인 두 사람이서 퍼블릭 컨트랙을 맺는다는 거는 그런 분쟁의 위험을 다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지혜가 좀 부족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한쪽이라도 에이전트가 있는 게 서로를 위해서 사실 좋아요. 그래서 셀러가 이 바이어 에이전트한테 커미션을 페이하는 거죠. 그럼 이제 결정적으로 셀바이 오너는 누구한테 유리하다? 셀바이 오너는 셀러한테 유리할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셀러가 셀바이 오너를 사인을 꽂을 때부터 나는 좀 알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셀러가 유리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페이스다. 근데 셀바이 오너도 바이어는 자기 에이전트를 데려갈 수 있다.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 그렇게 페이를 하게 돼 있고요. 해요. 많이들. 네. 근데 셀러는 나는
바이어 쪽 에이전트한테 커미션을 줄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모든 게 니고셔블이다. 그러면 바이어는 그 집이 정말 사고 싶으면 그 에이전트 커미션도 바이어가 책임져야 된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케이스를 말씀드려. 얼마 전에 잔스크릭에 70만 불 정도 되는 집이 나왔는데 저희 손님이 그 집을 마음에 들어 하는데 no commission to the buyer's agent 그런 와우.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손님이 저한테 제가 2.5%만 저한테 페이 하셔도 됩니다 했는데 저희 손님이 3% 다 페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일해준 거, 수고한 거 그거 다 해서 3% 드리겠다고 그래서 정말 해피하게 클로징한 적이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자기 손님은 되게 착하다. 저희 손님들은 비교적 다 리즈너블 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자기가 리즈너블 안 하면 자르잖아. 그렇죠. 제가 자르죠.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the phase가 또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대에 집 살려고 30대에 집 살려고 아니면 내가 얼마나 이걸 갖다가 그냥 긁어 모아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런 온갖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포인트에 와서 what would you do? 나 같으면 사. 아니 나 같으면 에이전트한테 다 부탁해. 나도 그래. 난 귀찮은 게 더 싫어. 그게 더 그러니까 좋은 에이전트를 찾는 게 키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귀찮은 것도 싫지만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스페셜티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지. 에이전트가 나보다 훨씬 잘 알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거든 나는. 그렇지.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다는 아니지. 그렇지. 그리고 에이전트한테 엄청 잔소리해야 되는 바이어든 셀러든이 엄청나게 많지. 자기네가 더 잘 아는 제가 것처럼. 가끔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클로징에 가면 이제 바이어 셀러, 바이어 에이전트 바이어, 셀러 에이전트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변호사 이렇게 앉아서 클로징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치 하인 부리듯이 하고 싶어서 자기가 부리기 쉬운 에이전트를 하여했구나 하는 내 뜻대로 해달라.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 That is so stupid.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바보라고 지금 금방 조이스가 얘기했어요. 전문가 인정해야 돼. 근데 한편으로는 전문가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지. 한편으로는. 네. 그분이 어떤 경험에 의해서 전문가를 믿지 못하게 됐을 수도 있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조이스가 말했을 때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 믿을 만한 사람의 포인트를 만약에 부동산 에이전트를 찾는다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포인트가 뭐야? 그건 이제 뭐 손님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거기에 이제 경험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몇 년 했느냐? 그럼요. 그거 무시 못해. 그러니까 몇 년도 그냥 장롱면으로 몇 년. 그렇지. 그걸 어떻게 하냐? 저번에 그 조이스가 왜 뭔가 인터넷을 통하면 뭔가를 다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방법이 있나? 있어. 예, 저희 조지아 리얼 에스테이트 커미션에 들어가면은 그 라이센스 번호가 있어요. 이름으로도 찾을 수 있고 라이센스 번호로도 찾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분이 몇 년 몇 월부터 이제 그 라이센스를 획득했는지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실적도 나오나? 실적은 안 나와. 그게 중요해. 장롱이면 알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어. 예, 그런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주변에서 뭐 이렇게 뭐 상 받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겠죠. 내가 그 다음에 짚고 싶은 거는 오늘 이제 짚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은 선전을 합니다. 지금 갑자기 이제 술이 취한 바람에 이 생각이 안 나. 어떤 회사인지. 근데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한테 내놔. 너네 집 쇼잉할 필요도 없어. 집 치울 필요도 없어. 그냥 내한테 내놓으면 내가 알아서 팔아주고 일주일 안에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광고를 해. 네, 많이 하죠. 네, 몇 군데 그렇게 있죠. 해? 몇 군데 있죠. 자기 몰라? No showing, no open house, no 나는 그런 거 hassle. 믿지 않기 때문에. 아니 어떤 회사들이 하는 거야. 그쵸. 인터넷에 큰 회사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TV 광고를 그렇게 회사들이 하는 거야. 완전히 마켓에서 풀아웃 하지 않았어?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니 여하튼 지금도 그렇게 광고를 해. 그래서 니네가 내놓기만 하면 나는 집 돈 너 딱 일주일 만에 주고 그다음에 넌 아무것도 고민하고 신경 쓸 게 없어. 그런데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그걸 엄청나게 하는 거야. 왜냐면은 쇼잉하려면 집도 치워야 돼. 뭐 고치기도 해야 돼.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을 해.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떤 경우는 이제 손님이 실제로 정말 쇼잉도 귀찮고 내 집은 뭐 고칠 것도 많고 막 이제 쇼잉 하려고 그러면 스트레스죠. 한국 음식도 못 해 먹고.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에스티메이트를 봤는데 문제는 그 에스티메이트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 예, 너무 고칠 가격 다 빼고 준다. 그 요거 만들어야 되잖아 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니, 자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자고 큰 회사 돈 벌어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광고비, 말하면. TV 광고비가 얼마나 비싸냐를 생각하면 이 얘기는 그냥 바로 끝나는 맞아. 거야. TV 광고비를 몇 천만 원 주고 한 그 광고비가 누구한테서 나오냐? 그 사람한테 나한테서 나오는 거지. 맞아. 그리고 지금 같은 이 마켓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한다니까? 에스이즈로 팔아도 되는 집들도 많은데 왜 그걸 남 좋은 잘 일을 몰라서 시키냐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그거는. 몰랐어.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왜 리로케이션 하는 젊은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요새 이제 잡 때문에 리로케이션을 하는데 우리 사실 이제 어른들은 집을 팔려면 청소도 해야 되고 이 한국밥 하면 냄새 난다고 요즘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 요즘 뭐 셀러가 자기 판으로 뭐 야 나 청국장 끓여 먹었어 사든 말든 맘대로 해 이럴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큰일 났었지 큰일. 그러니까 이제 뭐 밥도 못 해 먹는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얘네들이 귀찮은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리로케이션 하면서 이제 어차피 돈도 좀 더 받고 회사를 옮기고 뭐 이러는 거야. 이게 비용도 이게 크게 작용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다 시드머니로 들어가는 건데. 근데 거기에서 만불 전략하면 그 그럼요. 만불로 다른 집 한 채 살 수도 있고 그럼요. 만불로 주식 투자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안 해. 진짜로. 근데 돈을 좀 쉽게 버는 면도 없지 않지. 그거가 많지 사실은. 그러니까 뭐 whatever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여기에 나는 지금 빨리 다른 데로 가서 셋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거 신경 써야 되고 리로케이션 특히 하면은 이제 가서 새로운 엄청 배우고 막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문제는 그걸 신경 쓰기 그 싫은 거 회사를 맞아. 안 해도 그 회사를 하여하지 않아도 더 좋은 로컬 서비스를 에이전트를 가질 수가 있지. 풀 서비스를 하는 에이전트를 구하면 얼마든지 그 스케줄에 맞춰서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내가 가도. 예. 근데 젊은 애들은 아 이거 빨리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이거 빨리 맞아. 준비하고 싶으니까 일단 그리고 그거 신경 그 예를 들면 만불이면 내 시간이 그거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냥 이제 하는 쉽게 맞아. 생각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 맞아. 아니 나는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 아 그래요? 여러 번 참 들었어. 안타깝네요. 예, 저로서는. 마인드는 그런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내 시간이 정말 더 소중하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시간이 소중한 거니까 요즘은 특히 그게 더 강해져서 내 시간이 웨이스팅 되는 거를 차라리 내가 돈을 웨이스팅하고 말지. 그런 거. 마인드. 근데 저는 이제 그 at the same time you all want to make money and you all want to grow your money.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사실 이게. 근데 사실은 그런 거지. 일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돈을 만들고 싶으면 you gotta really think it clearly what you want. 그리고 나서 best choice를 하기 자체도 귀찮은 거지 사실. 그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귀찮으니까 맞아. 그런 건데 맞아. 사실은 이제 이게 다 everything counts인 거야. 사실은 그 무슨 진짜 뭐 내가 부모가 돈이 많지 않은 이상은 everything counts. 제 손님 중에 젊은 친구들 20만, 30만 버는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at the end of the day 그 everything counts. 30만 불 벌면 거의 반이 택스 나와요. How do you manage your money to keep it?